해내고 싶다는 바람이거든요. 아직 한 게 아닙니다. 1학년 때 너무 높은 수준의 것들을 채워 넣는 건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것이고 학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죠. 풍부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생활기록부에 보여지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적들도 학생들의 생각만큼 꾸준하게 향상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성적이 또 하락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1학년 때는 구체적인 꿈이 없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로에 대한 방향성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희망 진로나 관심사가 바뀌면 그게 생기부에도 당연히 드러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로가 일관된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유리하기는 한데 이 진로의 이 일관됨이 무엇이냐는 결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업이 일관된 것이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향이 일관된 것이냐, 관심 있는 분야가 일관된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학종에서 많은 분들이 일관된 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3학년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른 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일관된 건 중요하지만 진로 희망을 직업의 영역으로 기록하시는 건 조금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학종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피라미드 형태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활동을 해도 됩니다. 1학년 때는 회화에도 관심 있고 디자인에도 관심 있고 뭐 조형에도 관심이 있고 있을 수 있으나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분야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3학년이 돼선 명확하게 결정을 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쉽고 일반적이고 잘 이렇게 활동한 것일 수 있는데 간혹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일자로 산업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거죠. 진로 희망은 일관되지만 공부는 이렇게 일관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 자체가 일관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이젠 득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잘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업 영향도 많이 보고 우수한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서류에 대한 평가도 생활기록부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어차피 내신 성적 순으로 뽑는다, 무조건 내신이 높아야 유리하다, 이런 설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성적 순으로 뽑힐 수는 있는데 성적 순으로 뽑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공개하죠. 그러면은 최고점, 최저점, 평균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공개된 성적의 최고점의 내신이 1.5인데 이 친구가 서류 1등이나 전체 서류 면접 총점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등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높으니까 내신 순으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내신 1등인 1.5가 10명을 뽑을 때 10등으로 합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다고 무조건 뽑힌다, 이거는 사실은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선에 있는데 평균이 가장 좋습니다. 평균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으로. 그리고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연구에서 회자되는 게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 내신은 학업 역량에 평가되는 일부분인 거예요. 내신은.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기 때문에 됐다, 이건 아니에요. 내신이 높은데 진로 역량도 좋았기 때문에 된 거겠죠. 내신이 높기 때문에만 뽑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내신이 평균점에 있으면 내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로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 역량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학종 평가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조금 들여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대학에 계셨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합격 최저점을 기록한 사례, 주요 대학교 중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저점은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15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최고 평균 최저면 15명 점수의 평균점이 있고 최고점도 한 명, 최저점도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점수를 보고 나도 그 점수보다 좋으니까 지원한다는 건 블러방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장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재수를 할 생각이면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수를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무조건 붙어야 된다면 그런 식의 지원은 좋지 않고,
아니면 내가 정말 극상향으로 꼭 반드시 넣어보고 싶은 워너비 대학이다. 수시 6번 중에 한 장을 버리겠다. 그러면 넣어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한 명의 점수가 내가 된다. 되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리고 내신이 낮을수록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일반고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에서 보통 한 4등급이 넘어가는 경우의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뭐 자사고나 자공고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일반고도 있지만 아마 퍼센트지로 따져보면 적어도 한 70~80%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조금 더 안 하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확률적으로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붙는 그 한 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적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생기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기부는 도대체 어떤 생기부일까요? 사실은 내신이 낮은 경우에 합격하는 경우는 경쟁률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몇 명이 돼서 어차피 내신이 가장 낮은 경우는 문을 닫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명을 뽑는데 5대1의 경쟁률에서 이 친구가 48등인데 합격을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신이 낮으니까 붙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학생부가 안 좋았는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미달이었기 때문에 됐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 지원했는데 이 친구가 98등이었는데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학생들이 다 나가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등급 대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도 최초 합격은 아닐 거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학과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으시면 최초 합격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추가로라도 되거나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맞아서 뭔가를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이 있으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학과마다 조금 다른데 모든 과목을 다 4등급을 맞는 경우는 별로 없을 확률이 높아요. 어떤 과목은 6등급인데 어떤 과목은 2등급 정도 나오면 4등급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등급 정도의 내신이라도 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만큼은 일정 수준의 성적이 되어야 전체 내신은 조금 낮지만 좀 합격을 노려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과목이 평균 4등급인 정도의 학생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그리고 활동적인 부분은 일관성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책을.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게 이 친구가 4등급인데 국어는 다 1등급이에요. 수학이 막 7, 8등급입니다. 근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이러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좀 노려볼 만하신 건 한 4등급대인데 뭐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혹은 아니면 과학이나 뭐 이런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그래도 2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금 무언가 시도해볼 만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좋은 점수를 좀 받기 어려운 생기부는 좀 어떤 생기부일까요? 이런 생기부는 진짜 안 된다 또는 불합격이다. 안 좋은 생기부는 또 어떤 생기부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학종이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해서 지원할 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 학과와 맞지 않는 학생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스케치, 그리기 활동으로 1, 2, 3학년을 꽉 채웠는데 갑자기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 디자인 학과나 뭐 산업공학과를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뭐 마케팅을 하고 싶다거나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이 선택한 학과에서 배우는 것과 굉장히 좀 결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너무 괴리가 크고 그러니까 괴리가 큰 건 종류가 이제 성적도 있고 기재된 내용의 수준도 있는 거예요. 성적은 떨어지고 있는데 활동은 많아지고 수준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불일치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수준의 내용을 학생부에 많이 넣거나 일찍부터 넣는 것보다는 본인이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3학년 때 이렇게 기록이 돼야 좋은 학생기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 굉장히 많은 여러 채널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정보들을 아이가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활동이든 공부든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슬이 소마리아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활동과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걸 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해보는 것,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학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쌓여가면 당연히 주제는 어려워지고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 양질의 내용들이 제공되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소개서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부활하기 전까지는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부를 기록하는 건 선생님이시거든요. 아무리 학생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기록해 주는 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공부의 방향, 가고 싶은 학과, 진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들여다보고 한 학기 자신의 생기부를 마치고 돌아보고 1년을 마치고 돌아보고 목표한 만큼이 도달했는지를 챙겨본 다음에 2학년 때의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를 꼭 들여다봐서 내가 계획했고 원했던 만큼의 수준으로 공부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 학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학생이 꼭 해봐야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은 성장과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단편적인 학생의 상황보다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의 긴 과정들을 차곡차곡 계획성 있게 잘 쌓아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